근데 내가 최근에 되게 인상에 남는 문구를 하나 봤는데, 어제의 새로운 말보다 오늘의 식상한 말이 더 낫다. 자꾸 이거 영상을 만들면서 선생님도 막 대본 쓰고 했다며. 근데 그때마다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하잖아요. 그 아이디어가 맨날 떠오르는 게 아닌데 어떻게 맨날 새로운 걸 해요? 그럼 그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, 이렇게 가는 게 내가 잘 하는 건가, 맞는 건가? 어쩌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,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오늘 식상한 게 더 낫다는 거야. 그럼 차라리 어제 했던 말을 오늘 올리는 게 더 낫다는 얘기로 나는 좀 받아들였거든요. 한두 개 오는 거는 지워버리면 돼. 근데 그게 갑자기 10개, 20개가 들어오면 타격이 엄청 크더라고.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데 출연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데 출연을 좀 자제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또 맞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고, 근데 이런 결론을 또 내리니까 섭외 요청이 또 안 와요. 그러면 또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살아가려고 생각하는데, 항상 뭔가를 이거를 시도하려고, 새로운 거를 하려고 만들어내는 시도 자체를 요새는 잘 안 해요. 내가 하는 거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다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온 것처럼, 오늘 영상 찍은 거 같은 경우도 내가 영상이 지금 부족하니까 새로운 사람들 아니면 교육생분들, 낙찰받으신 분들을 연락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,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 같이 나 이만큼 요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다고 또 찾아온다고 하니까, 그런 거를 굳이 내가 또 막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런 부분들만 열어두고 내가 선생님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선생님 요새 있었던 일 좀 얘기해줘요를 내가 요청을 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요새는 항상 되게 삶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. 그러면 선생님 같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영상 다른 채널에 출연하지 않는 것도 굳이 그거를 나는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자제해야겠구나 했는데,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때 난 절대 안 할 거야 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열어두고 한번 생각해보고, 그럼 이제 한 1년 동안 그런 데 출연 안 했으면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, 이런 균형을 맞춰가는 데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도 유튜브를 하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, 어느 정도 성장이, 구독자가 늘어나지 또 않으면 또 재미가 없어요. 맞아요. 어쨌든 한두 명이라도 늘어나면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이 찾아와서 아니면 다른 교육생분들이나 저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혹시라도 해줘도, 내가 또 눈으로 보이는 성과가 이게 오히려 막 구독자가 줄어드네? 그래도 나는 괜찮아, 내가 얘기하는 거를 잘 전달을 받아서 그거에 도움받는 분들만 계시면 돼 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 구독자가 떨어진다? 아니면 올라가지 않는다? 그럴 때는 또 어쩌면 약간은 자극적인 면이라고 하더라도, 혹시라도 리스크가 있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그게 너무 치우치면 좀 줄여가는 노력도 하면 되지 않을까. 항상 좀 유지하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유지라는 게 그냥 똑같이 간다는 개념보다는 항상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늘어가는 방향으로, 너무 많이 는다 하면 조금 누르려는 노력도 분명히 하고 있어요. 내가 막 저도 흔치는 않긴 한데 저 가끔씩 이렇게 조금씩 20명 30명 하면 전 진짜 많이 는 거거든요. 갑자기 20명 30명 늘었으면 그러면 조금 덜 해야겠구나. 근데 가끔 한 3, 4일 지났는데 구독자가 오히려 더 빠져. 그러면 그때 쇼츠 같은 거 좀 더 올려서 쇼츠가 좀 효과 있잖아요. 쇼츠 같은 거 좀 폭탄으로 한 10개씩 막 올리고 하면은 또 올라가는 게 생기더라고요. 제 안에서는 그렇게 느낀 것 같아서 제가 주제는 없지만 한번 유지하는 방향, 그리고 요새 느끼는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저도 작가님 말씀처럼 한 번에 이렇게 튀는 게 이제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, 정말 느리더라도 미세하게라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방향으로만 딱 가면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구나, 그리고 거기 안에서 작게 작게 또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면 그게 정말 좋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, 요즘. 선생님 저보다 더 현명하게 잘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. 선생님 오늘 퇴사하고 사업하고 약간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었는데 사업 얘기, 그리고 선생님 낙찰받은 물건 월세 공개까지 같이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
얼마나 지켰나요? 좀 많이 지킨 것 같은데. 1시간 반. 에너지 소진이 또 엄청 크잖아요. 그래서 에너지 관리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잖아요. 신경 많이 쓰죠. 저도 말할 때 힘들죠. 이게 별거 아니지만 선생님도 많이 했어도 신경이 쓰이잖아요. 뭐 나는 안 그러겠어. 나는 하나 더 신경 써야 되잖아. 상대방 얘기를 끌어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래도 어떤 얘기를 해야지, 그리고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생각을 하고 왔으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편안하게 상대적으로 이어서 가는 거지, 처음 하시거나 말수가 되게 적으신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 할 때 되게 힘들죠. 되게 힘들어. 그러면 결국에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때 밑바닥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러면 그분이 얘기를 끌어내려면 일단 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, 내 얘기는 지금 만 5년 동안 이거 했던 얘기 안에서 또 하는 거란 말이야. 그럼 자꾸 중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, 할 때. 이거 내가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해도 되나? 근데 내가 최근에 되게 인상에 남는 문구를 하나 봤는데, 어제 새로운 말보다 오늘의 식상한 말이 더 낫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 말을 보니까 되게 저한테는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. 자꾸 이거 영상을 만들면서 선생님도 막 대본 쓰고 했다며. 근데 그때마다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하잖아요. 그 아이디어가 맨날 떠오르는 게 아닌데 어떻게 맨날 새로운 걸 해요?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맨날 하다 보니까 그거는 더 불가능에 가까운 거잖아. 그럼 그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, 이렇게 가는 게 내가 잘 하는 건가 맞는 건가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. 근데 그 문구가 나한테 되게 위로가 됐던 게, 어쩌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,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오늘 식상한 게 더 낫다는 거야. 그럼 차라리 어제 했던 말을 오늘 올리는 게 더 낫다는 얘기로 나는 좀 받아들였거든요. 내가 매일 하는 거에 대한 버틸 수 있는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, 그때. 어쨌든 저의 또 그릇이 있는 것 같고. 맞아요. 그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은 그 외부적인 수치를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반짝하는 걸 좋아하잖아요. 갑자기 성장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, 돈도 내가 조금 해가지고 이만큼 버는 걸로 노력하는데, 그러다가 그릇이 깨지는 거야. 맞아요. 이거는 갑자기 커질 수가 없거든. 나도 굉장히 그릇이 작은 사람인데 그나마 조금씩 상처와 이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나마 뭐 10년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커지진 않았을까 싶은데, 그거를 갑자기 10년치를 한 달 만에 했다 그러면 죽었죠. 그거는 이게 과한 말이 아니야. 이거 죽었어, 내 생각에. 그걸 어떻게 봐, 감당해. 아까 하던 얘기랑 또 비슷할 수도 있는 게, 저 같은 경우 15,000명 정도 되니까 한 달에 15,000명을 했으면 나는 그 중압감을 못 견뎠을 거야. 근데 그 안에서 한 5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그만 상처들은 받으면서 조금씩 커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간 선생님 점에 도달할 거잖아요. 언젠가 뭐 30년 걸리겠지만 가가지고 했을 때 5만 명은 다른 거지. 그렇다고 나도 감히 한번 생각하거든요.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의 결이 완전히 다르죠. 이렇게 반짝 뛴 사람들의 숫자와.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오래 누적해서 한두 명씩 늘린 적은,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먼저 해봤으니까 수치적으로는 내가 낫지만, 그러면 사람들의 질이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. 선생님 같이. 이거 농담을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지고, 나한테 이제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, 수업 신청하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고민을 당연히 많이 하고 오는 사람들일 거잖아요. 그러면 한두 달 보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. 1, 2년 이상 보고 오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얘기할 때 훨씬 편해요. 전에 뭐 선생님이 통화하면서 얘기했던 게, 전찬민 선생님 아내분이 왜 들어왔겠어, 수업 들으러. 이거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, 사실. 그냥 단적으로 금액만 봤을 때. 근데 그런 류로 건너 오시는 분들도 많아져요, 오래 하니까.